시작.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2주셨나요? 3주셨나요? 조금 쉰 기간이 조금 길긴 했으나, 어쨌든, 그 수학으로 배우는 파동의 법칙 1장 이제 풀이의 급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간 음성의 수수께끼라 그러면서 이제 음성에 대한 거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하고 말을 하면 이제 공기의 진동이 이제 공기가 압축돼서 진해지거나 엷어진대요. 그래서 공기의 진동이 귀까지 전해져서 고막을 떨리게 해서 이제 귀에 이제 들리고 이러는 건데, 그 공기가 진동하는 모습을 이제 음성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기계가 FFT, 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라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 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 파동에 대한 거, 파동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프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은 파동이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 높아지는 곳은 이제 공기가 진해진 상태, 그리고 파동이 낮아지는 곳은 공기가 엷어진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동에서 이제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기본 주기가 길면 목소리가 낮게 들리고, 기본 주기가 짧으면 목소리가 높게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기본 주기가 남자보다는 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목소리가 크면 파동은 세로로 높고, 작으면 파동은 세로로 낮고, 높으면 파동의 한 패턴이, 그러니까 주기, 그게 폭이 좁고, 목소리가 낮으면 파동의 한 패턴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그림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 제가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네. 김한국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종이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막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를 하는데 조금 음,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붙여놓지는 못했는데, 요 뒤에 보면은 제가 코사인 이런 거는 많이 붙여놓기는 했거든요. 좀 그 더 좀 더 붙여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사인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코사인 그래프를 보여달라고 하셨나요? 이게 요 파동이 이렇게 0에서부터 t까지 여기 t는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된 파동이 여기 있었을 네. 그맨 위에 거랑 맨 위에 게 좀 주기가 긴 건가? 예, 요, 얘가 주기가 긴 거고, 얘가 네. 주기가 짧은 거죠. 이게 한 그러면 패턴이 이만큼이고, 얘는 한 패턴이 이렇게 긴 거니까. 그 위에 게 낮은 음인가요? 그러면? 그쵸? 한 네. 패턴이 넓은 게 낮은 거고, 이게 낮은 거고, 이게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큰 거는 뭐가 크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세로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여기 파동이 그러니까 세로로, 세로로. 만약에 이 위에 것만 갖고 하면 주기는 똑같다고 치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라고 해서 위에 게 주기는 똑같다고 치면은 위로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려지는 거네. 음, 그, 이렇게. 0에서부터 T까지 주기는 똑같고 네. 폭만 더 크게 그렇게 그게 큰 소리고. 네. 예. 그 그림으로 하면 좀 알 것 같은데 네, 쓰니까. 이거는 주기가, 이게 한 주기고, 이거는 요게 하나의 주기이고,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파동이 계속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하나의 폭을 주기라고 하는 거죠. 예. 주기. 주기. 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건가요? 주기는 시간 개념인가?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통 다 까먹. 여기를 T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X축을 T축으로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계속. 네. 예, 예. 그래서 주기는 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사이클, 그죠? 한 사이클? 네, 네, 네.
그리고 사이클 그러니까 보면은 23쪽에도 남성 목소리의 파형이라고 해가지고 아, 에, 이, 오, 우에 남성 파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책의 23쪽이에요. 그리고 책의 21쪽에도 보면은 높은 목소리의 아하고 낮은 목소리의 아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좀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거를 붙여놓는 것까지는 못했네요. 아니 그, 쌤이 지금 그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사이클. 사이클 주기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가요? 네. 사이클이 주기하고 같은 말은 아닌 거죠? 그 그렇게, 사이클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저 뒤에 주기라는 게 정확하게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네, 시간, 예, 확실하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근데 그 한 20페이지에, 사이클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해도 뭐 똑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냥 사이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걸리는데 드는 시간. 시간. 네, 예, 그게 정확한 주기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저는 물리학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 예. 제가 모르면은 여기 물리 잘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8쪽에 보니까 목을 진동을 하고 진동을 시키면 공기가 압축이 돼요. 진해지거나 엷어진다 이랬는데 공기가 어떻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기가 압축된다 그래서 공기가 그게 파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하로 진동하는 게 있고, 이렇게 압축됐다가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로 설명하면 되지? 종파.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뭔가 본 것 같은. 요렇게 막, 마치 무슨 애벌레가 기어가듯이, 네, 이렇게 그런 거 밀렸다가 본 적 딱 있어요. 늘어나고, 밀렸다 늘어나고 하면서 가는 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찾아가면서 해야겠다. 이거 횡파랑 종파란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 찾아봐야 돼. 어, 물결 같은 경우는 그 연속적으로 그 높이가 그러니까 그 물 입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파동이고, 음성은 지금 말한 것처럼 옅어졌다, 짙어졌다 하는 게 하는 파동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옅어졌다, 짙어졌다 하는 게 목을 진동시켜서 공기가 압축이 되었다가 압축이 되지 않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공기를 압축시키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서 공기를 어떻게 압축이 된다는 말이지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제 화면 공유가 풀렸나요? 아니요. 아, 공유되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파동의 결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음성이, 소리는 종파라고 돼 있네. 소리가 종파라 그러네, 종파. 소리가 그러니까, 좋은가요? 예. 종파가 뭐예요? 종파 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진동하는 거. 종자가 이렇게. 이렇게 횡이 바르고 종이 수지가 아닌가요?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아휴, 이거 찾아보기도 힘드네. 서로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평행한 게 종파고, 음파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는 거지, 음파. 그다음에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 그러니까 물결은 종파고 음성은 횡파고 그러네요. 아니, 음성이 종파고, 음, 물결 같은 게, 물결이
횡파가 아, 예, 되고. 예, 예. 뭐 그러니까 평행이다 수직이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매질에 뭐라고 하셨죠? 매질하면 그 진료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인지 공기인지 그거를 예, 예, 그렇죠. 그 물질. 그게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그림에서, 요 파동의 결합 그림에서 지금, 이게 물이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물 분자들이 여기는 요만큼만 올라가고, 여기는 이만큼 올라가고, 또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면서 이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결은 횡파죠. 네, 수직인 거. 아, 수직이 횡파예요? 네, 네. 토마스 그러니까, 모튼 맞죠? 수직이 횡파인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 돌을 던지면 딱 하면서 그게 그 물이 퍼져나가잖아요. 돌 네, 던지면은. 네, 그러면은 그 매질은 물은 이렇게 상하로 왔다 갔다 하지만 물결이 네, 전해져 나가는 방향과 수직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수직에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게 횡파라는 거지. 횡파인데 소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됐다가 퍼졌다 압축됐다 퍼졌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압축됐다가 그 힘으로 밀려나고 압축돼 밀려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전달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물은 예, 이렇게 이쪽으로 흐를 소리가. 때 진동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소리는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해질 때 이게 진동이 이런 식으로 진동한다는 거죠. 이런 식이 어디예요? 이런 식? 아, 이렇게. 이 방향하고 평행하게. 근데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아유, 그러면 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아가 어떻게 생겼다 했죠? 아가 23쪽이었죠. 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대략 그러면 이게 한 번 이렇게 하고 얘가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게 아까 물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누워서 가나요? 그게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 점인데 누워서 이렇게 가나? 아까 그 음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마치 횡파처럼 보여지니까 그죠? 그게 예. 헷갈리는 면인데 그건 아마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아마 그게 그 나타내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고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공기가 매질이거든요. 매질. 그 매질이란 게 있어야지 파동이 있으니까 예.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근데 예.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우리 그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예. 소리가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매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기는 이렇게 그 종파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거지. 예. 근데 표현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전자적으로 우리가 그 나타난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그렇게 되는 것 뿐일 것 같아요. 아마 시각적으로도 잘 표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고, 원래 소리는 종파라고 써 있긴 하네요. 예. 그러면 그 종파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도록 그래프로 그리기 힘들다라는 거다, 그죠? 그렇죠. FFT가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은 여기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 소리는 요 각 점들에서 각자 이게 이렇게 가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러는데, 이 각각의 어, 소, 소, 공기 분자들이, 이게 얼만큼 세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건 또 얼만큼, 강하게 왼쪽으로 갔는지, 그래서 이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 크기를 계속 연결해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표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 분자, 물의 파동을 그리는 것처럼 소리의 파동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 뭔가 그러니까 시각화는 할 수 없어도 음. 그 방향 뭐라고 했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뭐, 이거 시각화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나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뭐 과학 실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뭉쳤다가 퍼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뭐라 그래요, 그거. 스프링 같이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어, 하는, 네 다리가 예, 그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밀면은 한쪽을 쑥 밀면은 뭉쳤다가 그 힘으로 이쪽에 밀려나가고 한 번 쭉 밀면 뭉쳤다가 그 반동으로 밀려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종파예요, 그게. 스프링. 그러니까 약간 그 맥센스한 네. 게 소리가 종파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횡파면은 물처럼 뭐 전체 방향으로 다 이렇게 확 퍼질 텐데 그 아닌데. 소리도 퍼져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좀 디렉셔널 하지 않나요? 방향이 있지 않나요? 왜 방향은 정파나 횡파나 다 있죠. 그래요? 전해지는 방향은 있는데 그 떨림이 위아래인지 아니면 좌우인지 그러니까 그 방향이 그게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한지 수직인지가 다른 거죠. 야, 이것도 어렵다. 그냥 말을 하려니까 뭔가 조금 매질의 갈등 성격에 말듯한. 따라서 그냥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음. 모르겠다. 어렵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뭐지? 제가 좀 올려놨는데 횡파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이고 종파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같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지금 얘기하는 정리를 좀 하면 예. 물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토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동은 앞으로 가지만 그 횡파는 이제 물과 수직으로 가는 거고 빛도 그렇다고 하네요.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하는 거고 종파는 지진파 소리 이런 것들은 앞뒤로 팽창하고 이렇게 전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음. 주시고. 이거 누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이상선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어, 제가 공유했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지진파도 종파네. 음, 소리하고 지진파는 종파고, 음, 빛이 횡파고, 음, 예. 여기 보면 모양이 압축 팽창으로 돼 있잖아요. 압축 팽창하면서 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음, 그 스프링 그걸 생각해 보면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장난감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예. 아, 너무 예, 장난감 보면 이렇게 쭉 밀면은 쭉 음. 가는 거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삼각함수로 표현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 그러네요. 좀 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삼각함수로 바꾼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름도 길어요. 장 바티스트 조제프 푸리에라는 그 프랑스의 수리 물리학자가 이제 푸리에의 대발견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단순한 파동이 잔뜩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단순한 파동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어떻게 잔뜩 결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파동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일 간단한 부분이 이제 오늘 하는 챕터 1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아까 저희가 같이 봤었던 요 건데 파동의 결합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파동이랑 두 번째 파동은 이게 주기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주기가 다르니까는 서로 좀 모양이 서로 다른데 얘네 둘을 결합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요렇게 해서 위에 있는 1번하고 요 2번이 얘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양수니까는 그냥 위로 이렇게 쌓아서 플러스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은 위에 있는 4번은 이제 플러스 양수 부분 방향으로 위쪽으로 있는데 얘는 음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4번, 그러니까 3번에서 4번을 더해가지고 요만큼만, 노란색 칠한 부분만 이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음수하고 양수니까 지금 근데 얘는 음보다 양이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초록색 부분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고, 얘 7번하고 8번이 결합하는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쭉 더 내려가서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파동의 결합을 시킨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단순한 파동들을 많이 합쳐가지고 이제 어떤 복잡한 파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포리의 어, 법칙이라고, 코리의 급수? 라고 합니다. 요 그림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실 거 혹시 있으시면은 또 질문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어떤 복잡한 파동은 단순한 파동들의 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요 책에는 여기를 밑변이라고 안 하고,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삼각형에서 가로, 세로가 조금 어색해서 저는 그냥 밑변 높이로 좀 고쳤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많이들 거의 다 아시듯이 이제 빗변분의 세로가 사인, 빗변분의 가로가 코사인, 탄젠트는 가로분의 세로를 탄젠트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요 세타, 각에 대해서만 이제 변하는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삼각함수는 세타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삼각비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것도 조금 살짝 비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세타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90도 이상으로 그 360도 다 돼서 네.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해서 음. 하는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크기에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1로 정해버린 거예요, 반지름을. 반지름을 1로 정해버리면은 사인 세타의 경우에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요 1번은 여기가 세타가 30도일 때예요. 30도일 때 요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30도일 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다. 이게 삼각 B니까 그 이 각도일 때는 항상 요 B를 만족을 해요.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요 B가 있는데 아까 요 반지름이 1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30도일 때 2분의 1 여기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0도일 때 60도일 때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2분의 루트 3의 자리가 될 거예요. 60도. 그리고 90도일 때는 이게 그림 삼각형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요렇게 뾰족한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90도일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요 2, 4분면일 때는 여전히 양수예요. 근데 3, 4분면이나 4, 4분면으로 내려가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음수 부분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 함수 그래프, 사인 파동, 요 책에서는 사인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파동은 F 세타가 사인 세타인데 그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진동하는 파동. 그거에다가 앞에 A만 곱해주면은 A와 마이너스 A 사이를 진동하는 파동.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좀 헷갈리는데 질문할게요. 네네. 이게 이사분면에서 이게 빗변분의 높이인 거죠, 사인이. 네.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빗변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빗변은 항상 네, 1이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1로 고정시켜 놨거든요. 네, 요걸 1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빗변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뭐 맞아요. 얼싸탄콩가 이렇게 얼싸탄고. 외워요. 네. 얼싸탄고.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네, 거지, 그죠? 양수되는 네. 부분만,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모두 모두 코사인, 사인, 양수고, 탄젠트 사인, 모두 코사인 다 플러스. 양수.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거 얼싸앙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얼싸탄콩. 그렇게 아, 외웠어. 수포자로서 그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한데 그걸 네. 얼싸탄콩으로 외우는 게 더 헷갈릴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뒤에서 보면은 이제 네. 코사인 함수도 있는데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에서 음,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아이고, 잠깐만. 아무튼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음, 코사인은 이사분면부터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 탄젠트 함수가 아까 요거 가로분의 세로였잖아요. 근데 얘가 탄젠트가 사실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코사인이 빗변분의 가로고 사인이 빗변분의 세로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둘 다 음수인 3, 4분면에서 플러스가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는 뭐 탄젠트에 대한 거는 나오지는 않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왼쪽에 원에서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회전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 사인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보다 원운동 함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의미 전달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원함수 원운동 함수. 그 점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점이 그쪽으로. 예. 아, 돌아가면서 저렇게만. 음, 또 일리가 있네요. 음. 그리고 해집합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네? 해집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요 라인이. 라인이, 뭐의 해집합? 사인 함수의 해집합들. 이게 결국 이 원의 그 둘레잖아요. 원 둘레. 원 둘레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원의 둘레를 표현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모르겠어요. 아, 예. 아, 예, 제 생각입니다. 네. 원운동 함수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데, 그, 그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물리에서 이렇게 이 삼각함수 설명할 때는 원을 이렇게 회전해 가는 어떤 점이 이렇게 운동할 때 저런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음, 그 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삼각함수라면 우리 삼각비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 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음. 예. 원운동 그렇게 함수가 보면, 마음에 드네요. 예. 여기 밑에 보니까 그 A 사인 세타에서 A가 이게 진폭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위아래로 이 A가 A가 커지면 진폭이 커짐에 커지는. 따라서 이게 이제 여기가 1이 아니라 이제 2면은 이렇게 커지기도 하는 거고
아까 만약에 소리가 마이너스 커진다고 이렇게 했었던 시작할 그거. 수도 있는 거고, 음, 거든요. A는 뭐 양수든 음수든 다 상관이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음, 예. 저는 굴렁쇠 생각나네요. 물론 너무 함수라면 굴렁쇠 함수. 뭐라고요? 굴렁쇠 생각나신대요. 굴렁쇠.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가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걸 아니에요. 아니 뭐 생각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사인 세타로 저희가 요 뭐라 그러지? 이 높이가 그 세로로의 높이는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까지는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기에 대한 거가 이제 나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여기가 수평축이 세타이거든요. 각이에요, 이게 각. 근데 우리가 주기나 그 파형 처음에 있었을 때는 여기가 t였었잖아요, 시간.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거를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기랑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주기는 아까 저희 잠깐 얘기를 했던 거,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초 단위를 주기라고 하고, 여기서는 저희가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1초 동안 얼마만큼 진동하는지, 그 파동의 횟수, 그리고 그게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은 주파수가 높다. 음성의 파동에서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높아진다. 우리 아까 목소리가 높을 때 요 주기가 짧아진다 그 얘기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높아진다. 요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주파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1초 동안 많이 파동을 진동하는 횟수가 커지니까 그 주기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역수 관계예요. 주기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초라고 하면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3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T하고 F하고의 관계는 서로의 역수 관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각속도라는 거가 나오는데 저희 알다시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이제 각속도라는 거는 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몇 도만큼 이제 운동하는지 그걸로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를 쓰는데 얘도 똑같이 시간분의 거리 대신 이제 각도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게 속력이라고 봐야 될 것 아, 같은데. 속력인가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속력이라 아니, 그러나? 아니 그냥 각속도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 왼쪽에 속도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가 그냥 스피드라고 해서 그냥 속력으로 많이. 아니 근데 속도라고 그냥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속도랑 속력이랑 차이 뭐가 달라요? 속력은 이제 크기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고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죠. 벡터죠, 벡터. 우리 벡터와 스칼라 할 때 물리에서 그러면 공간이면 좌표로 표시할 수 있는가요? 속도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예. 음. 근데 력과 도에는 어원적으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는 없는 거죠. 음, 왜 우리가 저 물리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쓰긴 해요. 그 속력이라는 걸 영어로는 스피드라고 하고요. 속도를 벨로시티인가? 벨로시티? 그렇게 아, 속도는 영어로도 velocity, 다르게 쓸 거예요, 아마. 속도는 velocity이고 예. 속력은 speed예요. 스피드. 예, 예. 근데 음. 벨라시티를 딱 들으면 이게 벡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아쌤?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들죠. 그냥 속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없지만 물리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스칼라로 이거는 벡터로 쓰자 이렇게 약속한 것 같으네. 그렇죠. 예. 그
그 속력에다가 이제 단위 벡터를 하나,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를 하나 넣어줘야지 속도가 되겠죠. 네. 음, 음, 중요한 건 아닌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각도, 저희가 아까 계속 사인 세타로 쓰던 이 각도를 이제 각속도랑 시간에 대한 함수로 세타가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f 세타가 a 사인 세타라 그래가지고 요 함수에 대입하는 요 세타 자리를 t로 하고 싶었잖아요. 이제 요거 때문에 t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자리를 오메가 t로 바꿔서 ft는 a 사인 오메가 t. 이제 세타의 함수가 이제 시간의 함수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각속도라는 게 결국 그 시간분의 각도잖아요. 그럼 원에서 그 시간 단위 시간당 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각속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책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 잠깐만요. 하면 안 되지. 음, 음. 요거는 T라고 했고, 얘가 요거는, t가 아니라 예, 얘가 WT. t는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오메가 T. WT라고. 오메가 t. 오메가 T. 근데 잘못했어. 여기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f 세타가 예, a 사인 세타라는 거를 저희가 했는데 이 세타가 오메가 t가 되면서 세타 자리를 이제 오메가 t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함수라는 거는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t라는 거 집어넣었을 때 사인 오메가 t. 아, t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세타가 t는 아니에요. 그냥 T에 세타가 대한 t라는 함수, 거는 아니고 T의 함수로 세타가 바뀐 오메가 거고. t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f 세타라는 세타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세타 자체가 t는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주기하고 이제 주파수하고 각속도에 대한 관계를 다시 좀 보면은 아까 주기하고 주파수에 대한 관계는 서로의 역수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메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각속도라는 게 1초 동안은 회전하는 각도를 이제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주기 t라는 거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4분의 1 세컨드가 걸린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속도는 1초 동안 회전하는 각도기 때문에 1초 동안 얘는 360도 곱하기 4만큼 움직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360 곱하기 4 해가지고 1440도가 돼요. 왜 또 헷갈린다. 360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도는 거가 이제 360도인 거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얘가 1초 동안 네 바퀴 도는 거잖아요, 얘가. 오. 그래서 각도로 생각하면 1440도를 돈다라 그래서 각속도가 이제 1440도 퍼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 네, 한 번 예, 사이클이 한 300, 번의 사이클이 원운동으로 치면 한 바퀴 도는 네, 거지. 네, 네. 그래서 원운동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게 네, 사인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파동을 한 번 그리는 게 네, 원으로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근데 한 바퀴 도는데 주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니까 한 바퀴 도는데 4분의 1초 걸리는 거네. 네. 그러면 1초에는 네 바퀴 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F라는 거가 주파수가 1초 동안 파동의 횟수라는 거가 4회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사인에서 생각하면은 네 바퀴 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t가 4분의 1이라는 건 4분의 1초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아, 요 걸? T라는 건 이제 주기인데 주기라는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4분의 1 세컨드가 걸리는 거예요.
4분의 1초. 네. 그러면 그러면 1초 동안은 4바퀴를 도는 거죠. 4분의 4분의 1초에 대한 게 1은 딱 네 4분의 바퀴가 아니라 1. 네네. 1초로 환산했을 때 네 바퀴로 돈다는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주파수의 뜻이, 그러니까 주기의 뜻이 파동이 한 번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이게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주파수가 4번이니까 각속도는 1440도다. 네. 1초 동안에. 그러면 한 번 파동이 있을 때 F가 4니까 한 번 파동이 있을 때 360도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360 곱하기 4인가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80도가 되는 거예요. 1초 동안 2분의 1 바퀴 도는 거거든요. 되게 느리게 도는 거네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각속도는 요런 공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F하고 T,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360F 아니면 360T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t는 시간인 거고, 그렇죠? T가 주기. 시간이라 주기. 주기. 대문자 T는 주기고, 소문자 F는 주파수예요. 주기가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소문자 T하고 좀 다르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문자 T는 그냥 시간이 맞는데, 대문자 T는 주기예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좀 더 보고 갈까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은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파동을 수식으로 나타내자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 파동이 있고 그 네 가지 파동을 합산해 놓은 E라는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이게 아까 F죠? F가 1인 거죠. F가 1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폭은 20이 이게 A. 왜 우리 T가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진폭.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요 오메가를 아까 구해야 되는데 오메가가 아까 360 곱하기 F라 그랬으니까 요 경우는 오메가가 3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진동에 대한 함수는 24인 360t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주파수 얘가 F가 2니까 오메가는 720이 되겠죠. 그리고 진폭 얘가 25니까 B에 대한 파동을 수식으로 해보면은 25 사인 720t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FCT라는 게 13 사인 1440t. D라는 거가 16 사인 2880t.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친 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오메가가 커질수록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네. 그 원운동으로 치면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빨리 진동가 빨리 진동하는. 짧아지는. 여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결국은 위에서 네. 그 2의 그 위 좀 보여주실래요? 2의 주기는 A의 주기하고 같은 건가요? 음, 가장 긴 거의 주기하고 같을 것 같아요. 2의 주기요? 네. 제일 하면 마지막 A 거의 플러스 B 주기가 플러스 이게 B죠. 주기가 제일 길잖아요. 그거의 주기하고 같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거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요게 끝나면 다시 요게 시작되니까는 요게 2의 주기하고 얘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FT가 어떤 A1 사인 오메가 1T, A2 사인 오메가 2T, 뭐 이런 식의 결합으로,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또 좀 더 질서를 또 찾아내서 얘조차도 좀 더 정리를 더 하는 게 그 다음이거든요. 63쪽부터 있는 파동의 합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요 A라는 게 이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맞나? 어, 조금 다르군요. 얘랑 조금 다른데 지금 이 A는 주파수가 2Hz, B는 주파수가 4Hz, C라는 건 주파수가 6Hz, D가 8Hz인데, 아까 얘네들을 다 더한 게 2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본 주파수가 요거, A의 주파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2Hz. 그러니까 아까 그 김한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쵸, 그쵸. 그래서 2의 파동은 0.5초마다 같은 형태를 되풀이하니까 기본 주기가 t가 0.5세컨드고 기본 주파수가 2Hz예요. 근데 2를 이루는 파동 A, B, C들을 보면 전부 0.5초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짧잖아요. 짧지만은 0.5초마다 같은 주기를,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장 긴 거 말고 다른 애들은, 이거의 정수 배이기만, 이 뒤쪽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주파수의 정수 배이기만 하면은 요게 만족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2, 4, 6, 8 이런 식으로 정수배인 것만 나와 있는데 3Hz이거나 5Hz짜리를 하면은 이게 그 2라는 애가 기본 주파수가 2Hz가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정수배, 2Hz의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 2Hz하고 3Hz가 만나면 그러면 그때 주기 주기를 물어봐야 되나? 주파수를 물어봐. 그 두 개가 만난 파동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음, 얘네들 거는 2Hz랑 3Hz는 2Hz는 1초에 두 번 똑같은 파동을 되풀이하는 거고 3Hz는 세 번 똑같은 파동을 되풀이하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최대 공약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6이라는 숫자가 뭐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주파수하고 주기가 그 합쳐진 파동의 주파수하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는지 이런 걸 앞으로 생각하게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그 책에는 그거에 얘는 이 정도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정수배인 주파수 파동일 때만 이렇게 되고, 그 3Hz나 2Hz를 결합한 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 뭐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가 또 그거에 대한 또 결합한 거에 대한 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책에는 아직까지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는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저기에서 그 2Hz니까 하나의 주기가 0.5초인 거죠. 네네. 0.5초.
아까 3Hz 김한근 선생님 제일 처음, 요거 전에 가장 긴 거의 주파수를, 아니, 그러니까 주기를 따르는 것 같다,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정수배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정수배가 아닐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책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기에 최소 공배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또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거는 3초가 되려나? 주기가? 2하고 3헤르츠일 때요. 2Hz하고 3Hz가 결합할 때. 주, 2헤르츠, 주파수가 2헤르츠라는 거는 1초에 두 번이니까 네, 주기로 생각하면은 0.5인 거고, 네, 3헤르츠라 그러면 주기로 생각하면은 얘가 3분의 1인 거잖아요. 네.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음, 2분의 1과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2분의 1,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2니까. 그러니까 이게 2Hz하고 3Hz니까 최소 공배수는 6Hz고, 근데 그 제일 위에 그 주기가 0.5초니까 거기 0.5를 곱하면 3Hz가 주기가 되나? 그럼 아니, 주기가 1이 3초가 되니까 주기가 3초가 주기가 되네. 3초. 1헤르츠 되는 건가? 3초가 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3초인가요? 3초일까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파수 주기가 이제 해서 3초? 근데 왜 3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Hz하고 3Hz의 최소 공배수가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6인데 어, 지금 그 1초에 6배면은 6. 근데 저 A의 주기가 0.5초니까 6Hz는 그 3초가 주기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제일 긴 주기가 제일 긴 주파수의 주기에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A의 주기가 중요한데 지금 A의 주기는 0.5초고 근데 3Hz인 B하고 결합이 되면 2Hz하고 3Hz의 최소 공배수가 6Hz여서 그 0.5초에 6배가 될 때 A와 B가 만날 것 같아요. 0.6배. 예, 0.5초에 6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챗GPT에 한번 물어보니까 예, 공유를 해드릴게요. 말로 해보시죠. 어, 그 만약 두 파동의 주기가 t가 1초고 t2가 루트 2라면 두 파동은 절대 겹쳐지는 시점이 없고 음, 결코 주기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음악에서는 이런 걸 불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협화음은 절대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협화음을 싫어하고 그 정수배로 가게끔 이렇게 음악에서는 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복잡한 파동, 합성파 같은 경우는 어, 뭐 파도 뭐 비트 현상? 박자처럼 부딪히는 비트 현상이 생겨서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불협화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게 합쳐지지 않고 정수배가 안 에러로 간다. 되니까. 이거는 안 합쳐진 결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2헤르츠랑 3헤르츠는? 아니, 그건 결합이 되는데, 이게
헤르츠가 주파수 주기가 루트 그러니까 루트일 때는? 루트 2일 때는. 그게 주기가 3Hz, 5Hz 이렇게 있을 때는 예,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보던 게 2468Hz잖아요. 예. 그래서 걔네들하고 안 겹쳐지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건 2468Hz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게 2Hz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수배로 가는 거니까 이만큼 2Hz만큼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3Hz하고 5Hz는 2의 정수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뭐랄까 이 파동에 얹어서 가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된다고요? 얹을 수 없다는 같이 합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66쪽에 보면은 이들을 합했다간 복잡한 파동 2는 0.5초 후에는 다른 형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2의 파동에는 3Hz의 파동도 5Hz의 파동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인 파동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아니, 파동은 파동인데 주기적인 파동이 될 것 주기, 같은데요. 여기는 정수 배워야지. 정수배니까 여기서는 정수배니까 그 A가 파동이 가장 길기 때문에 A의 파동과 그 주기가 같아지는데 정수배가 아니고 2Hz가 있고 3Hz가 있고 이렇게 정수배가 아닐 경우에는 그게 그 그게 이게 세 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초에 두 번 물결 쳤잖아요. 이게 3초가 되면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돼서 3초 후에는, 그러니까 주기가 3초가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이거는 주기가 0.5초인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정수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게 A, B, C, D를 더한 게 2468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 3하고 5는 안 어울린다는 그런 말인 것 지금 같아요. 잠깐 밑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저기 0.5초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것은 기본 주파수 2Hz의 정수배인 주파수의 파동뿐이다. 근데 기본 주파수가 0.5초마다. 2Hz잖아요. 그렇죠. 이거 0.5초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걸 얘기한 거죠. 예, 근데 기본 주파수는 2Hz이기 때문에 2Hz의 2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3하고 5는 2의 정수배가 아니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2468 더해가지고 2로 되는 그 파동에는 그러니까 같이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뭐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더해도 파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동은 파동이 되는데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0.5초 간격으로의 파동은 안 된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기적인 파동이 안 된다고. 주기적인 파동은 되는데 그 주기가 0.5초는 아, 아니다인 것 형태를 같아요. 오케이, 반복하지는 오케이. 않는다는 거죠. 아, 예, 예. make sense 하네요. 이 주기적인 파동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적인 파동은 정수배이다. 이건 것 같고, 그러면 주기적이지 않은 파동은 정수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루는 건 다 주기를 갖고 있는 파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김영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다. 0.5초마다, 0.5초마다 이렇게 같은 형태를 반복하게 되려면 정수배여야 된다. 음. 이해했지? 어. 그러니까 뭐 3Hz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네. 0.5초는 아니고 다른 다른 그 주기가 있기는 다른 할 것 다른 주기가 같은데, 있겠죠. 예, 예. 근데 0.5초마다는 아니다. 음, 예. 근데 그 그래도 경우는 3초마다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좋겠네. 예, 야, 이것도 그 정수론하고 막 관련 있나? 제 생각에는 1초 같거든요. 주기가 1초 예.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 2헤르츠짜리는 주기가 2분의 1인 거잖아요. 주기가 2분의 음, 1이라는 거는 지금 1초에, 그러니까, 뭐냐. 1초에 두 번 이렇게 되는 게 2헤르츠고, 한 예, 바퀴 도는데 2분의 1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음, 3헤르츠라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3분의 1인 거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음. 예, 지금 이걸 어떻게 그리지? 여기서,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하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얘가 2헤르츠짜리. 예, 그리고 3헤르츠짜리는 한 바퀴 도는데 3분의 1이잖아요. 예, 아이고, 왜 안 써져? 근데 얘가 두 번 돌면은 1초 되잖아요. 예.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겹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주기가 되냐면, 1초가 될 것 같다는 거죠. 합친 거의 주기가 1초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어, 합치면은, 그럴 것 같아. 아니, 합친 어, 거의 주기가 1초가 되면은 이거는 1헤르츠인 거잖아요. 그렇게 음. 되지 않나, 혹시? 합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뀔 수도 있을까요? 합치면 지금 막 여러 개 합쳤더니 맨 밑에 있는 모양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잖아요. 단순한 파동들을 합치면은 이상한 모양이 나오니까 음.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불허일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자로 재가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지금 좀, 제가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음. 여기서 이렇게 얘는 두 바퀴, 얘는 하나, 둘, 세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음, 여기하고 똑같은 시점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주기마다 같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나는 아닐 것, 그래프로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아닐까요? 같아. 예. 왜냐하면 그 모양이 바뀌니까 모양이 그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는 게 그 바뀐 모양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밑에처럼 막 이상한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결합한 거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아까 처음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응. 결합했을 때 근데 얘는 두 개만 결합할 거잖아요. 이거 2헤르츠, 3헤르츠 두 개만 결합한다고 생각하면은 1초마다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림이. 그거는 자신을 못 하겠는데 기본 그려봐야지 주기 알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최소 좀 배수 헷갈리는데 개념을 해야 돼. 잠깐 한 분씩 얘기하셔야 될 것 챗 상승세만 GPT한테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상승세만 얘기. 네, 이게 두 분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1초에서 만난다와 이 두 예, 가지를 합해서 파형이 달라진다는 건 좀 둘이 그 다른 다른 말이죠. 다른 다른 말이죠. 얘기잖아요. 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예. 하셔서 저기 저기 누구야? 어, 허윤희 선생님께서는 1초면 만난가? 1초에 만난다. 만나긴 만나지. 만난다. 이 얘기를 지금 그 얘기하고 그 같은 형태가 그 1초마다 합쳐진 모양이 1초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냐는 다른 얘기죠. 어, 1초마다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냐? 그건 다른 문제겠죠. 음. 예. 그, 같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 지금 0. 기본 주파수가 2Hz니까 2Hz마다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기 책에 여기서 보면 2가 그러면 이것도 1초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단순한 음. 형태들이 합쳐지면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저기, 합쳤더니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밑에. 생각해보니까 뭐 상승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니, 챗GPT한테 그러니까, 물어보요.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씨. 이게
이게 1초 동안에 요거하고 요게 만나고 또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어 요거하고 요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초 이 1초 구간 동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 이게 그 1초가 주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데스노트 같은, 챗GPT에 좀 물어봤거든요. 잠깐만요. 요거 공유 좀 해볼게요. 2Hz와 3Hz가 결합하면 주기가 어떻게 돼? 그랬거든요. 영어로 아, 근데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한국말로 답해줘. 그렇게 말을 하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답해줘. 말해볼게요. 다시 해주세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아, 비트. 약간 다른 주파수를 가진 두 파동이 간섭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주파수는 2Hz와 3Hz로 비트 주파수는 두 주파수의 차이에 해당한대요. 그럼 1Hz 맞는데? 근데 허윤희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개의 사인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더하면은 합성된 합수가 나타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데스모스로 그려보면은 두 개의 함수를 해가지고 덧셈을 해서 그려달라고 해서 음.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완전, 이제 그 두 음,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지? 처음에? 완전 수학적이진 않은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Hz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주기가 1초. 사인 2분의 1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주기가, 잠깐만요. 2Hz랑 3Hz니까 아까 예. 헤르츠면은 각속도 곱할 때 360 곱하기 2니까 720이니까 720 T, 여기는 라디안을 안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T. 이상하긴. 아니, 이거 그림 왜 이래? 더하기? 아, 이거 T를 라디안, 이거 라디안 값으로 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될 라디안 것 같은데.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그림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아, 진동이 큰 숫자를 넣어가지고 너무 빨리 진동하니까 아, 그렇게, 그렇구나. 아, 예.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야 돼요. 어. 아니, 엄청 줌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줌인을 많이 하면. 주기가 들어가는 거 더블. 근데 왜 줌인을 하니까 왜 다시 저렇게 되지? 줌인을 하니까 위아래로도 작아져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죠. 그때 더하기? 2분의 그냥, 1t로 하면 2분의 1t, 3분의 1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렇게 0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0점 몇 티 이렇게. 근데 영- 어차피 2T, 3T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 그냥 더하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 겹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또 단위가 너무 이상하게 돼 있다. 왜 이렇게 그렇지. 좀 키워야 되겠네. 이거 그냥 y는 sin 다 2t 세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음, 예, 그렇게. sin 3t. 헷갈리니까 얘는 안 보이게. 음,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10에서 주기가 들어볼 만나는 수 있나?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지? 그 얼만큼 반복돼? 왜 모양이 복잡해지잖아요. 선생님 그 밑에 y는 sin 2t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밑에. 그 밑에. 새로. 3t도 있고 2t도 있고 밑에 또 한 개 더 추가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세 개 다 보이게 해서. 헷갈리는데. 나는 일단 사인 2t, 사인 3t가 맞게 쓴 건지부터 검증을 하고 싶어. 나는 이제 잘 헷갈려요. 거기서부터. 그 사인 2t랑 3t만 보면 어떻게 될까? 위에 거 잠깐, 그것만 지우면 되니까. 예. 예, 어, 근데 그 sin 2t가 녹색이 지금 3t고, 지금 이게 파란색이 2T거든요? 요게 주기가 4까지네요. 4.
죽이는 시간이라고 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지금 한 주기로 사이클이.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2하고 2t, 3t에 그 2배, 그러니까, 뭐냐, 2.3, 2분의 3배가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요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까지 맞게 주기하고는 된 조금 거네, 상관이 일단. 없을 거예요. 네. 주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한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는 거네요. 그죠? 아니, 아니네. 그게 아니죠. 잠깐, 아니에요. 잘못했다. 아니에요. 잘못했다. 여기, 예, 여기. 예, 예, 예. 3T를 잠깐 보여주세요. 3T. 여기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얼추 맞게 된 것 같다. 음. 얼추 그럴 것 같은데, 그림 대충. 그럼 거기서 만나는 3T는 거는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음. 거기 색깔을 잠깐만요. 이걸로 해볼게요. 거기서 만나네. 얘는 어. 여기가 파이거든요. 예. 파이가, 주기가 파이고, 얘가 3분의 거기고. 2파이고, 그죠? 예. 3분의 2파이고. 그래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한 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요거 지울게요. 네, 두 개 지우고, 더한 게 그렇죠. 대충, 그렇죠. 여기 6 여기, 조금 지나서 거기까지네. 2파이라는데요? 2파이? 잠깐만요. 주기가 그럼 2파이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아, 아닌가요, 여기? 저기 8과 9가 지금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9점. 그러니까 X축의 9. 응? 나는 10이잖아요. 2파이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주기 아니에요, 2파이가? 그니까, 나도 거기 같은데?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텀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응. 또 반복되잖아요. 응, 응. 파이, 아, 좀 그러네.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산처럼 그러네. 거기네요. 올라갔다가 하니까 거기네. 여기가 음, 2파이가 주기는 음. 맞거든요. 여기네요. 여기. 음. 그러면 아까랑 또 완전 다른데? 근데 요 2파이, 2T냐 3T냐가 아까 우리가 말한 그거하고 같은 거냐부터 먼저 좀 봐야 그러니까 될 것 그게 같아요. 같은 거냐가 지금 알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면은 각속도가 2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t는 각속도가 3이라는 거고. 음. 우리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애초에? 아, 이게 아니, 가서 봐. 아까 그래프가 뭘 해보려고 그랬더라, 지금? 원래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거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프가 보기 어려워도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죠, 거기. 아니, 여기서 지금, 아니, 사인 2t 플러스 사인 3t 했잖아요. 예, 3에서 2를 빼면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1, 그러니까 360도 2파이가 된 거죠. 그렇네요. 어? 원래 한 사이클이 2파이에 끝나잖아요. 저기 한 사람이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허영희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려고 아니, 그랬냐면 원래 2Hz짜리랑 정수배일 때는 그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똑같았잖아요. 처음에 하고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사인 4t를 집어넣으면 4t를 하면은 아까처럼 맨 처음에 2t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이 해볼까요? 반복되는 형태가. 예? 아, 4T로 그- 그거, 바꾸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책이? 그걸 우리가 그럼 3T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막. 그러니까 2Hz짜리랑 3Hz짜리랑 결합하면 어떻게 주기가 될 거냐, 그게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4T는 저희. 어떻게, 일단 4T를 보세요. 결합했더니 어떻게 돼요? 4T일 때는 파이가 네. 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선생님들 책에 보세요. 나온 게 맞아요, 그죠?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 2t 더하기 4t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5초잖아요. 그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주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찍어 보시면 파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이 맞다는 거지. 0.5 맞는 거예요. 0.5. 원래 그러니까 사인이 이렇게 한번 갈 때 이게 1초라고 치면은 여기가 2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0.5면은 주기가 파이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책의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는 책에 맞다는 나온 거잖아요.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책에 책이 나온 얘기는 오케이. 정수배니까 그렇죠. 책 그렇게 응, 됐다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응. 3으로 바꾸면 어떻게 그냥 안 맞는다는 거지. 3으로 바꾸면 우리 주기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2파이. 그러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헤르츠죠. 음. 아,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인 2파이 곱하기 2t가 2Hz고, 사인 3파이 곱하기 3t가 3Hz래요. 뭐라고요? 3파이, 뭐라? 2파이. 네, 아, 다시 사인 2파이 2 곱하기 2t. 곱하기 2t? 네, 그게 이게 뭐죠? 2Hz고, 예? 이게? 2Hz. 이게 이게 무슨 뭐죠? 아, 이 챗GPT 한번 아, 좀 그럼 여기 4파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한번 4파이로 써야 되나? 넣어보시겠어요? 사인 2파이 곱하기 2t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겠어요? 2파이 곱하기 2t면 4파이 t잖아요. 4파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거하고 잠깐만요. 그거하고 사인 2파이 곱하기 3t. 이거 6파이 t? 예. 이거예요. 이거라고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어지러워. 조금 확대 어 아니 그 근데 뭐 그 숫자를 거기다 파일 넣고 안 넣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율을 따져본 거니까 그림 저 조금만 예, 예. 더 헷갈리네. 더 헷갈리긴 한다. 예. 아까 거기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한 실험에서. 여기가 1이 죽인데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부터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다시 다 고쳐야죠. 이파 저기 다 고쳐서 해야죠. 예.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정수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파일을 집어넣느냐 아니냐 그거보다도 예. 그걸 우리는 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 이파이에서 정수배 두 배를 한 그러니까 2t에서 4t로 가면 어떻게 되냐는 똑같다. 똑같다는 거고 그게 어긋나 버리면은 좀 달라지네. 근데 정확하게 그게 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파일 너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유니셉이 올린 건가? 뭐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이거요? 뭐가 있어 물었더니 이 비트 주파수 2Hz와 3Hz의 비트 주파수는 3Hz 마이너스 2Hz의 절대값. 그래서 1Hz다. 저는 여기서 이게 궁금한 게 3하고 2 대신에 5하고 3이어도 저기 뭐라 해야 되죠? 기본 주파수인가 뭔가 그게 주기가 2헤르츠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1은 어 그 뭐지? 2도 뭐라 해야 되지? 1로 나누면 나눌 수 있고 뭐라 해야 되지? 3도 1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도 3 뭐라 해야 되지? 1헤르츠로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5헤르츠 빼기 3헤르츠 하면 그래도 기본 주파수인가 뭔가 그게 2가 나오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물어봤어요. 그것도 1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뺀다고 하니까 2로 나오나 봐요. 대박.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엔 제가 왜 주파수를 주기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파수의 역수가 저거잖아요. 저기 뭐냐,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분수다 보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어쨌든 분수의 최소 공배수 같은 그런 개념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보면 2헤르츠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제가 처음에 왜 그림 그려가지고 네.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아, 이거 3분의 풀렸나? 1이랑 5분의 1이랑이 공유 풀렸어요? 아니, 있어요? 공유 틀렸어요. 풀렸어요. 풀렸죠?
처음에 왜 그림 그려가지고 했던 요거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 또 사실 물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챗GPT랑 또 좀 요거 헤르츠를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맨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을 우리가 항상 아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질문이 같아요. 이거였어요. 2헤르츠랑 지금 이 그림에서. 3헤르츠랑 김한근 선생님 다시 한번. 지금 2Hz하고 3Hz의 이런 두 개의 파동이 있는데, 이 두 파동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 정수배가 아닌 2와 3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어, 달라졌죠. 지금 이 책하고 달라진다는 게 책이 맞다는 거 우리가 본 거네요. 근데 김한근 선생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 규칙적으로 계산이 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어떤 그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그게 저 밑에 약간 내려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0.5초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한다. 그러면 주기가 같다는 거네? 그 말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0.5초마다 같은 그러니까 형태를 제일 정수배일 때, 반복한다. A의 주기하고 같아지는 거죠. 요거 정수배일 때는, 그렇죠. 정수배일 때는. 예. 그런데 정수배일 때는 근데 방금 정수배가 아닐 때는 예.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1초가 됐거든요. 1초가 두 배로 늘어나 버렸네. 네,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 주기가 1초가 맞다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죠. 비트 주파수를 볼 때 3 빼기 2는 1, 그래갖고, 어, 1헤르츠다. 그리고 1헤르츠면, 어, 주기는 1초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1초가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린 거, 2헤르츠, 3헤르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주기가 1초가 되는 파동이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진 거죠. 만약에 2하고 4면 그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하고 2하고 4. 4면, 예. 0.5가 되겠죠. 2헤르츠. 2Hz가 되면은 역시 또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되네.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우리 결론이 내려졌네요. 아, 2하고 4면 4에서 2를 빼면 2헤르츠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어, 2분의 1. 여기는 아, 역시. 그런 2일 식으로 다 근데 해결되네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다 하나로 다 통합돼서 다 설명이 다 근데 되네. 그런, 희한하게 5하고 3하고 하니까 네. 2헤르츠가 된대잖아요. 그거 되게 희한한 거. 네. 뭐 하여튼 그 조금 바꿔 보니까 뭐 대충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도 좀 알게 됐다. 그죠? 예. 그러면 설명이 된 거, 우리가 한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예, 예. 일단은 넘어가 보. 5에서 3을 빼면 2, 그래서 5헤르츠하고 3헤르츠를 합치면, 2헤르츠가 된다는 거는, 주기가 5분의 1인 파동하고 주기가 3분의 1인 파동을 합치면 주기가 2분의 1인 파동이 된다. 2분의 1 초인. 근데 그러니까 주기가 되게 길어진 거죠. 정수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빼면 된다가 좀 이상한. 지금 비어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까 뭐, 질문을, 예, 그러니까 그 파동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겹칠 수 있는 것들은 정수배열이라고 했는데, 파동을 겹칠 수 있는 게 정수배라고요? 파동은 다 겹칠 수 있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수배를 하면은 원래 처음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정수배인 있는 어떤 파동을 겹치면은 주기는 그대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지. 주기는 겹치긴 다 할 수 그대로니까. 있죠, 뭐, 겹치기야, 뭐. 어. 주기를 더 길게 잡으면 다 겹쳐져요. 루트 2 이런 숫자가 없기만 하면, 음, 유리수이면. 그렇, 왜냐면 최소공 배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겹치는 거는 뭐 다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어디 갔지? 예. 사실 여기가 저기 저도 그 정수배 여기 나오면서 조금
이게 맞는 거야? 약간 그러면서 좀 보기는 했거든요. 예, 예. 조금 이 아, 부분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오늘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11시 반 됐어요. 여기까지 해야 그래서 될 것 같아. 아, 예. 지금 14페이지를 10페이지를 했는데 4페이지 정도 남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조금 얼마 더 안 하면 남아서 되겠다. 예, 금방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 주파수가 기본 파동의 정수배이고 오메가도 이런 오메가가 이제 360의 F니까 얘가 기본 파동의 정수배면은 오메가도 기본 파동의 정수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A1, 오메가 1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썼던 거를 정수배인 N이 빠졌다. 여기 N이 좀 빠졌거든요. 여기가 1 곱하기 오메가여서 빠졌고, 2 곱하기 오메가, 여기 N 곱하기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배 형태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했던 거를, 그, N제곱, N제곱이 아니라 N배, 정수배, 요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아, 음, 그럼 정수배가 아니면은 주기적인 파동이 안 나와요? 그런 뜻인가? 주기적인 파동은 정수배인 거고, 아까 말했듯이 비주기적인 파동도 있다는 거죠. 비주기적인 파동도 있는데 여기서는 음, 그 주기가 있는 어떤 특정한 주기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왜 그 정수배가 안 되는 애들은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은, 생각이거든요. 기본 파동이 하나 있고, 네. 어, 기본, 그거에 정수배가 되는 애들을 이런 다 식으로 합치면은, 네, 다 네, 합치면은 주기적인 파동이 된다. 네. 그게 뭐, 그 정수배이면은, 어, 주기적인 파동은 아무리 복잡해도 정수배이다. 이렇게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은. 근데 아까 저기 세 배로 한 거는 정수배는 아니었지만은 주기적인 파동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세배가 그 그런 거 아니에요? 0.5라는 주기를 음, 이렇게 좀 기본으로 그러니까 꼭 0.5는 아니어도 되겠지만 책에서 0.5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안 변하도록 하는 음,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같은 예. 주기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할 음,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결론은 예. 그건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런 거 같네. 네. 아니, 저는 좀 헷갈리는데, 주기적인 파동은 아무리 복잡해도 기본 주파수가 정수배인 주파수의 파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왜 그 A라는 파동이 그 2Hz였잖아요. 그리고 다 합친 거 E라는 거의 파동도 2Hz였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그, 어, 아주 다 된다가, 다 된다라기보다도 이런 케이스일 때는 정수배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 파동하고 네. 같은 주기를 가진 파동은 이렇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그런 것 호윤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뜻인 것 것 같고,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책을 안 봐가지고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읽어보니까 뭐 이해되네요. 네. 예. 이제 코사인 파동으로 좀 넘어가면은 0에서 꼭 시작 안 하는 파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코사인 파동이 나오는 거고, 코사인은 이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여기 길이에 그 영향을 끼치는 거여서 지금 아까는 요 높이로 했기 때문에 옆으로 그렸는데 이 길이에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코사인이. 그래서 이제 음. 밑으로 좀 그렸어요. 근데 이 밑으로 그린 거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사인 그래프가 되고 그 사인에서 했었던 거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진폭을 늘리거나 할 때 A 곱하는 거. 그리고 세타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t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거. 그리고 코사인들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 그 n제곱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도 이제 파동들을 합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의 복합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합쳐놓은 요거 파동을 이제 결합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0에서 시작하는데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 1하고 0 사이 어디쯤에서 시작하는 그런 걸로 이제 겹쳐진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어떤 게 헷갈리시는지. 앞에서는 그 정수, 모든 주기적인 파동은, 뭐가 정수배인 파동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사인으로 설명을 했고, 근데 코사인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사인으로만 다 이게 된다는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닌 거고 그 여기서 코사인 파동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1에서 시작하는 그런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사인 파동의 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파동이 있고 그 0 이외에서 시작하는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코사인 파동의 합으로 이제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도 이렇게 복합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사인으로만 이루어진 거가 모든 파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주기적인 파동이,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제가 되는 애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책에 막 구체적으로 있지는 김한근 선생님이 않지만. 지금 질문이 어떤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나도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러면 코사인 파동까지 합쳤을 때, 이것이 다루는 그 파동은 주기적인 파동인 건가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네요. 모든 파동을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다. 궁극의 복합 파동은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데 이 FT는 지금 그 주기적인 파동인 건가요? 여기 76쪽에 보면은, 제가 여기 써놓은 거에다가 A1과 B1, A2, B2, AN, BN의 파동은 주파수가 같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주기가, 얘도 주기, 주기적인 파동 아닐까요? 주파수가 같으면 주기도 같은 거겠죠. 네, 주기적인 파동일 것 그렇지. 같은데요. 음. 제 일단 생각에 주기적인 주기적이지 파동. 않은 파동도 있긴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보통 그런 것도 있긴 있나요? 이상 선생님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주기적이지 않은 파동도 있어요? 네, 아까 저 채팅에 좀 올려드렸는데 주기적이지 않은 파동도 있다고. 음. 주기함수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주기함수가 뭐 이렇게 일정한 그걸 지나면 또 똑같이 환원되는 사인 그런 함수, 코사인 거잖아요. 함수가 다 주기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복합 파동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주기를 넣었을 때 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지를 계산해 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주기가 없는 파동을 지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좀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이 책의 뒤에 보면 음. 비주기적인 파동도 다루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쪽은 아직 안 봐서 저도 잘은. 하여튼 거의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랬나 보다, 내가. 그런 것도 있군요. 음. 이게 음악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아까 제가 불협화음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개의 불협화음은 만나지 않는데
그건 주기적이지 않은 파동이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예시에 A가 440Hz래요. 근데 445Hz는 이 A음하고 다른 그 파동이라서 계속 이게 박자처럼 부딪히는 현상, 이 비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건가 보네. BT 현상? 하여튼 주기적인 거냐 주기적이지 않은 거냐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는데 예, 있다고 우리는 그러시죠. 주기적인 파동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음, 음,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그래서 요 A0라는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꼭 0을 중심이 아니라 위아래로 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중심으로 진동하지 않고 치우친 파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A0라는 것이 있어서 프리의 급수 공식이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 A0라는 거를 더해서 0이 아닌 다른 데서 A0에서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디안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은 때에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의 둘레가 2파이 r, 2파이, 그러니까 파이는 이제 원주율이잖아요. 2파이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게 원주여서 원주를 요 호의 길이 이걸로 나누면은 2파이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다. 그러니까 이 라디안이 몇 개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2파이계만큼 6보다 조금 더 많게 들어간다. 그래서 360도하고 2파이 라디안하고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썼던 360도짜리를 다 2파이로 바꾼 거예요. 요식들은.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됐었던 자리를 오메가 자리를 이제 t분의 2파이로 바꿔서 쓴 게 요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복잡한 음성의 파동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인 주파수를 가진 사인과 코사인의 단순 파동들의 합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저희가 1장에서 했었던 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왜 잘렸어요? 네? 요 밑에 안 보이잖아요. 좀 올려. 아, 지금 잘 보입니다. 아니, 아, 제가 제 거에서 이게 끝이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예, 보여요. 아, 네네네. 거기 저 large T는 라지 T가 아까 그 주기였고 F가 주파수였죠, 그쵸? 네, 아 large T가 주기였군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주파수가 여기 식에서는 뭐예요, 근데? 뭐 다 아까 시계는 주파수는 없어요. 안 왜냐면 나와요? T가 어쨌든 주기 T의 역수는 역수니까 있구나. F가 T 역수. T분의 1이네, T분의 1. 그러니까 거기 대신에 F 곱해도 되는 거예요. 음, 별로. 음.